자, 보시면 연력학이죠. 연력학은 일단 어떤 걸 생각하라고 했냐면 꼭 명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기체는 움직인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고 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방을 이렇게 치고 그거 인해서 일정한 부피를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체 하나의 부피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움직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래서 부피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얘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그러면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개수를 늘리거나 혹은 온도를 늘렸더니 속도가 빨라졌죠. 속도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지만 외부 압력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더 활기치고 빨리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 그래서 이건 압력, 이거는 이제 몰수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PV는 nRT, R은 기체 상수고,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걸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 불러요. 기체 방정식. 근데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질량은 있지만 부피는 없고요. 기체 하나의 부피, 충돌 시 운동량, 에너지 다 보존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돌 외에 입자 간의 상호작용은 무시합니다.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기 때문에 중력도 무시하고요. 다른 다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다뤄야 되는데 그런 포텐셜 에너지를 다 무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모든 포텐셜 에너지를.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곧 무슨 에너지냐? 죄다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물어보면 이건 곧 운동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측정할 때 온도로 측정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다시 말하면 열 에너지를 주면 그걸 가지고 내부의 온도를 올리거나 온도를 올린다는 건 내부의 운동 에너지를 키우거나 혹은 기체가 부딪혀서 계속 밖에 있는 피스톤을 밀어내면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하나 더 나왔네요. 여기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체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기체의 부피를 변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속도, 정확히 말하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 줘야 되고요. 그거는 온도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PV 그래프로 하자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기체 하나의 입자를 다루기 너무 힘드니까 힘이나 시간 관계를 하기는 기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너무 빨리 움직이고 계속 충돌하니까 힘으로 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힘, 그래서 면적당 힘 이렇게 해서 압력, 부피 이렇게 다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압력, 부피로 다룰 거고요. 이게 사실 입자 하나로 보면 뭐랑 똑같은 그래프냐면 fx예요. 1입니다. 1. 이유는 이 P가 압력이 단위 면적당 만약에 A가 면적이라고 하면 단위 면적당 힘이 압력이고요. 부피는 면적 곱하기 길이 변화가 부피니까 결국 둘이 다 PV 곱하면 이게 결국 fx거든요. PV 해주면 결국 fx 그래프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이 만약에 처음이 상기압이었다 라고 치면 이제 보면 P0, 2P0, 3P0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상기압이었다 라고 해서 부피도 만약에 V0, 2V0, 3V0 있다면 처음에 부피가 V0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쯤 되겠네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마찰은 없고요. 그러면 벽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1기압이니까 기체가 와서 여기도 때릴 거고 여기도 때릴 텐데 여기가 3기압이니까 더 압력이 세다는 소리야. 그러면 더 빨리 움직이거나 기체가 많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점점.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열 출입이 없어. 다시 말하면 단열을 했어요. 그러면 기체 입장에서는 얘를 부딪혀서 얘가 날아간 건데 얘가 이쪽으로 간다는 건 벽은 운동에너지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운동에너지 누가 준 거냐면 왼쪽 기체가 준 거겠죠. 그래서 왼쪽 기체 입장에서는 속도가 감소해야 돼요. 에너지를 줬으니까 피스톤한테. 그래서 이거를 PV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했거든. 속도가 감소했다는 건 속도 운동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거고 그건 곧 온도가 감소했다는 소리입니다. 온도가 감소해요. 다시 말하면 PV는 nRT라는 그 아까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PV 그래프니까 P는 V분의 nR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P는 V분의 1꼴인 분수함수 유리함수 아니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분수함수로 부르네. 아무튼 그거 함수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 t가 똑같으면 p는 v분의 1꼴이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아마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x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p 곱하기 v가 일정한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도 3 나오고 이거는 좀 더 아래에 있어야겠는데 2 곱하기는 4니까 좀 더 아래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게 만약에 피스톤을 밀었으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얘가 앞으로 밀면서 기체 입장에서 파란색 기체 입장에서는 지금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색깔이 다르겠고 요렇게 가는 건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커지는 방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감소했어요. 다시 온도가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온도보다 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온도가 이게 만약 T1인 온도라면 이렇게 하나 곡선을 그리면 얘는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이에요. T2가 되면은 이거 그래프가 더 P가 더 클 거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속도가 더 이렇게 여기 이거 두 개 다 만들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 더. 그러면 이거는 T3라고 한다면 T3는 온도가 더 작은 상황, T2가 제일 온도가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거는 외부에서 열을 주지 않은 단열 상태면 결국 그 기체 입장에서 자기 에너지를 써서 저 피스톤을 움직인 거니까 결국 온도가 감소해야 되고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면 이 보라색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내려가는 꼴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고 다시 3기압으로 올리면 여기를 3기압으로 올리면 얘가 다시 외부 압력이 더 크니까 다시 이쪽으로 슉 지금 얘가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줄어들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언제까지 줄어들 거냐면 1기압까지 줄어들 거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멈춰야겠네요. 안 지워지네. 다른 색. 정확히 그리면은 여기서 멈춰야 돼. P에서 이랬다가 다시 3기압으로 늘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상황에서 왼쪽 기체 3기압으로 늘리면 이제 피스톤이 저를 이제 밀고 도망갈 텐데 우리가 배드민턴 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는데요. 공이 오는데 피스톤이 가만히 있는 거랑 공이 오고 있는데 피스톤이 다가와서 때려버리면 내가 튕겨나갈 때 더 빠른 속도로 튕겨나갈 거니까 온도가 늘어나요.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온도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증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PV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등음곡선 2개 그리고 얘가 압축이 되면서 오히려 온도가 증가하는 꼴이 된다. 단열 압축이 되면 온도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거 그래프로 보여주지 않았나요? 아니 직접 실험으로 보여주지 않았나요? 마침 있으니까 봅시다.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 한번 직접 했었죠? 이거 봤듯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열 압축되면 온도가 늘어난다 라는 것도 직접 한번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래서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혹은 밖으로 일을 해주거나, 이걸 때 용돈처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외부에서 용돈을 받으면 내 배를 채우거나 내 주머니를 채우거나 밖에 기부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열 팽창하게 되면 기체가 팽창이니까 피스톤을 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했어요. 이랬으니까 기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요. 왜냐면 단열이니까 Q가 0이에요. 그러니까 용돈 받은 게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밖에 기부를 하려면 내 용돈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단열 압축을 하려면 일을 받은 거니까요. 이때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열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요. 이번에는 부피가 변하지 않게 설계를 했대요. 이게 고정시켰단 말이네. 그러면 이것도 등원 곡선을 항상 그려잡을 수 2개 이상을. 그러면 이번에 부피가 안 변하니까 요렇게 증가해야 되지. 아니죠. 부피가 안 변하니까 이거 아니잖아. 압력이 아니. 그치. 이게 아니고 부피가 안 변하니까 얘는 예를 들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 꼴이겠네요. 열을 가했으니까. 그러면 속도, 온도가 올라갔죠. T1, T2 있으면 T2가 더 온도가 큰 상황이고, 속도 증가. 속도가 증가했으면 온도가 증가한 꼴이죠. 온도가 이제 증가했고, 그리고 온도가 증가한 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런 그래프고요.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한일에서, 이 경우는 피스톤을 고정시켰으니까 기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걸 죄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압이 일정한 상황, 그러면 외부 압력이 일정하니까 얘가 열 받으면 압력 조금 늘어날 거고 그걸 그대로 밀어버릴 거고, 그래서 거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늘어나는 그런 기체 연력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등곡선 2개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네, 이때도 지금 온도가 늘어났죠? T1, T2 보면, 그러니까 속도 증가, 그러면 온도 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프 표현처럼 모양이고,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번에는 이것도 일했습니다. 피스톤 밀었으니까 이거 양수예요. 그리고 온도도 늘었으니까 얘도 양수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랑 비교해 볼게요. 요 놈이랑 비교하면 똑같은 열 에너지를 줬으면 위의 상황은 죄다 여기로 가요. 밑에 건 나눠갔죠, 2개를.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주면, 똑같은 Q를 주면 위에 게 더 온도 변화가 큽니다.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일한 게 없으니까 죄다 얘한테 다 가거든요. 근데 밑에는 둘이 나눠 먹기 때문에 온도 살짝 늘어나고 일도 하고, 똑같은 Q를 줬으면 그래 보이죠?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한일 얼마냐? 아까 말했지만 PV 그래프가 FX 그래프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한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단일 팽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있으면 단일 팽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겠다. 이렇게 좀 늘어나면 온도가 같이 줄어드는 이런 모양이죠. 그때도 이만큼 일한 거예요. 피스톤 밀어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넓이가 한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온도가 안 변해야 돼요. 그러면 등곡선 이렇게 그렸을 때 이번에는 온도가 안 변해야 되니까 부피는 늘어났고요. 이렇게 변하거나 혹은 여기서 시작해서 같은 곡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방법은 이제 이런 거겠죠. 그림은 그렸고,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 온도가 안 변했다니까 얘가 빵이야. 그러면 에너지를 받으면 그걸 다 일 안에 써버렸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위에 걸로 움직였다면 이만큼이 한일, 그러면 요만큼 Q를 흡수해서 그걸 죄다 일 안에 써버렸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엔진 이렇게 몇 개 보였고요. 이것도 실제로 엔진 몇 개 보여줬죠. 뜨거운 물컵 위에 놔두고 한 거랑 하나 이렇게 촛불에 불 붙여서 한 거 2개
한 거 꼭 생각해 보시고, 지금 결국 이게 이런 거거든. 열 기간이 있어요. 열 기간에 혹시 어디 안 그렇구나. 열 기간이 있는데 얘가 역할은 뭐냐면 일이야. 결국 이게 뱅글뱅글 돌거나 결국 그 동력을 해서 이제 일을 시킬 거니까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 에너지는 보통 열 에너지 걸로 주니까 높은 고온에서 하이 템퍼러처에서 열 에너지를 주는데, 이러면 참 좋은데 일부는 항상 빠져나갑니다. 일부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열 에너지가 저온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열 효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만큼, 이거 두 개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 열 에너지, 이거를 이제 QH라고 부르고 이거 나간 걸 QL이라고 부르면, 내가 준 에너지 대비 얼만큼이랬니, 이게 열 효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관계가 내가 준 거,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QH 빼기 QL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QH분의 QL 이렇게 쓰는 책도 있다. 뭐 똑같다, 의미는. 내가 받은 에너지 중에 얼만큼은 실제 일했냐,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걸 우리는 열 효율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보면 실제로 언제 열을 공급받았냐면 온도가 올라갔을 거니까 이때 열 공급받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열 방출해요.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것도, 여기 과정도 잘 보면 이 과정을 4개로 나눠 생각을 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보면 1번일 때 열 공급받거든요. 그 2번일 때 이때 등온 곡선이야. 등온 곡선인데 이것 따라 이렇게 슉 내려가는데 내가 일을 했는데 온도가 안 변했다고? 그러면 위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열 방출했고요. 4번도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1을 받았거든요. 1을 받았는데 내 온도가 안 올라왔다? 그럼 그 그대로 다 버린 거예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이만큼 열을 방출했어. 그래서 열 방출한 게 3번, 4번.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Q를 흡수했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Q를 방출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연료율은 얼마냐면, 이때 연료율은 흡수한 거 이만큼,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 분의 한일, 이거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더하기 2번의 총 들어온 열 대비 나간 거 1번 더하기 2번에서 3번과 4번을 빼면 이게 연료율 2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계산 뭐 복잡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연료율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그려보면 등온이고요. 그리고 부피를 감소했대요. 그러면 등온이니까 온도는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부피가, 원래 부피가 만약에 2V0인데 지금 V0 줄었다면 이렇게 지금 PV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Q는 이런 식에서 지금 등온이니까 A가 빵이죠. 온도 변화 없을 거고, 그리고 A가 음수예요. 1을 받은 거니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도 음수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열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열이 빠져나가서 얘가 부피가 줄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증가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그려야겠네. 하나, 두 개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늘었으니까 이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이 일한 거. 심지어 온도도 올랐어. 다시 말하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1도 했고요. 양수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온도도 올라갔어요. 양수. 그러면 그걸 다 밖에서 열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압력과 부피가 있고요.
A 상태에서 B처럼 커질 수도 있고 C처럼도 커질 수 있다. 근데 흡수한 열량은 Q로 같대요. 그럼 볼게요. 결국 지금 A에서 B로 갈 때도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리고 A에서 C로 갈 때도 Q는 델타 U 플러스 W 건데, 일단 이 Q 값이 이게 같대요, 두 개가. 근데 지금 2번 A에서 B로 갈 때는 2를 했거든요, 이만큼 1. 그러니까 이게 양수. 그리고 델타 U도 커졌겠지, 온도 올라갔을 거니까. 지금 보면 등원 곡선이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도 그때 했던 건데, C랑 D가 B가 이게 잘 보면 등원각선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다른 등원곡선일 수도 있고 애매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앤지 아니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앤지 그걸 모르겠으니까 약간의 지금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A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에서 C로 갈 때는 2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Q 준 거 다 온도로 갑니다. 근데 아까 방금 했지만 B 같은 경우에는 2를 했기 때문에 여기로 그 온도로 에너지가 많이 못 가요. 일한 만큼 빼고 나머지가 온도가 증가할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 받은 흡수한 걸 죄다 온도 올리는 데 써요. 다시 말하면 C 온도가 B 온도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번 과정은 1을 했고 2번 과정 1을 안 했으니까 얘는 0이고, 그래서 결국 C 온도가 더 클 거니까 요렇게 뭐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비교해 보면 C 온도가 더 클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도 해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드디어 마지막 장이군요. 마지막 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등온도 있고 등압도 있으니까 복잡하네요. 그래프 두 개 그리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일단 처음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 등온 과정인데 압축이 됐네요. 그러면 압축이 됐으니까 등온 과정, 그러면 선 따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감소했어요. 부피 감소. 그러니까 압력이 늘었네. 2배 늘었겠죠, 정확히.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V 제로인데 0.5 V 제로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또 P 제로인데 2P 제로가 됐을 겁니다. 그래 보이지 않지만 계산상 그래야 돼. PV는 NRT니까. 등압 과정, 이때부터 같은 압력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겠죠. 여기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같은 V가 될 때까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 과정,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 온도가 일정한데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 감소 일정. 절대 온도는 C일 때가 A일 때의 2배다. C는 요 상황, 이때가 C죠. 그리고 A는 이 상황. 그러면 이거 쓰면 되죠. PV는 NRT. 이때는 V0, PV. 이 P0, V0가 NRT C고, 그리고 밑에서는 P0, V0가 NRT A죠. A가 A고, A가 B니까. 근데 지금 온도가 왼쪽이 2배니까 오른쪽도 2배 차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2배다. 맞습니다.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AB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BC에서 흡수하려면 B에서 C로 갈 때는 일단 온도가 늘었죠. 다시 말하면 온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1도 했어요. 그죠? 근데 A에서 B로 갈 때는 델타 U는 0이고 그리고 1만 음수로 해줬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둘이 더한 게 Q고 흡수했고, 흡수해야 둘 다 양수니까 거기는 이거만큼 Q를 방출해줬는데, 이 방출한 값이 얼마냐면 정확히 이 넓일 거예요. 1 받은 이만큼이니까.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일단 1이 이만큼 받았고요. 거기에 온도까지 올렸으니까 이 값이 훨씬 더 크다라고 예상할 수 있네요. 그래서 AB 가정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말. 압력이 EP0고 지금 이건 단열 과정이거든. 단열 과정이라는 건 온도가 줄었으니까 지금 그래프를 사실 두 개를 그려놓고 하는 게 좋죠. 이런 그래프 하나랑 이런 그래프 하나. 그래서 온도가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등온 과정이라고 했어요. 등온 과정이니까 PV는 nRT에서 지금 T가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PV 값이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가 V0, EP0면 여기가 P0면 여기는 EV0다. 둘이 곱한 게 EP0, V0 같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T1, 여기가 T2라고 한다면 T2가 더 작거든요. 그럼 PV는 nRT에서 지금 T2로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T가 작아지면 PV 값이 작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PV가 EP0, V0면 이때는 P0면 얘가 EV0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이 값이 오른쪽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작은 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어딘가가 이 V0가 있고 V1은 그거보다 더 작은 수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온도가 내려간다. 단열 팽창 온도 내려가고요. I에서 한 일은 S다. 여기 S라고 넓이 나왔네요. 네, S 나왔고요. 2에서 외부의 한 일은 S보다 크다. 지금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여기다 그려보면 지금 가 상황은 이런 거잖아요. 이거. 여기. 그러니까 이거 한 일을 이걸 지금 S라고 했는데 지금 2번은 거기보다는 요만큼 더 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일은 S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아까 V1, V2 비교 미음을 사실 제일 먼저 했죠.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고 2에서 흡수한 열량은 1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잠깐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Q는 델타 U 플러스 W 여기서 가는 단열 과정이니까 A가 빵이에요. 그러면 결국 2란 만큼 1한 게 S거든? 그만큼 얘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만큼 이랬고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고 여기 0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소한 내부 에너지가 얼마냐면 1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가 SAS 근데 2에서 흡수한 열량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온도도 늘어났고 1도 해줬으니까 얘는 많이 흡수를 해야 돼. 근데 이것만 비교해도 얘가 S보다 크거든요. 방금 여기서 봤지만 이 색깔만큼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Q가 더 크다. 이것도 맞는 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맞네. 오케이. 자, 6번 마지막 문제네요. 아까 했지만 연력학 문제고 절대 이런 식의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존재하면 흔히 말해서 그 무한동력 얻을 수 있대요. 도전해보세요.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기회. 일부 온도가 빠져나간다. 낮은 온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1번 과정에서 1번 과정 요만큼 일을 한 거죠. 이 넓이만큼. 그리고 2번에서 이 과정이지. 이 과정은 근데 일을 받은 거죠. 이렇게 가면서 일을 받은 거니까 이만큼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빼기고 그럼 남은 게 얼마예요? 요게 실제 한 일이다. 열기관이 한 일, W가 이 빨간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일은 이 제로가 돼요. 얘가 실제로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리고 델타 U가 나왔는데 이때 온도 변했고 이때 온도 변했으니까 온도가 두 번 변합니다. 근데 2번에서는 온도가 다운되고요. 내가 마이너스 값이 온도가 여기서 플러스 값이 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1번하고 여기 있는 2번이 등온 과정을 했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 온도 같고요.
여기 온도랑 여기 온도도 같아요. 그러면 온도가 내려간 만큼 온도가 올라가야겠지. 겉으로 보기에는 V 4번이 엄청 온도 변화가 큰 것 같은데 2번하고 똑같다는 소리예요. 2번에서 온도가 이만큼 내려갔으면 4번에서 온도가 정확히 저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320고요. 연료율을 물어봤네. 그러면 연료율은 아까 말했지만 흡수한 대비, 흡수한 열 에너지 대비 얼만큼 일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일한 게 총 이만큼 일했어요. 물론 1번 과정만 보면 이만큼 일했지만 다시 이만큼 일을 받았으니 실제로 한 일은 한 사이클 도는 동안 저거만큼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흡수한 게 얼마냐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4번 과정은 흡수해야 되죠. 이때 흡수. 그리고 1번 과정도 흡수해요. 그리고 이 2번과 3번 과정이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연료율은 어떻게 물어봤냐면 흡수한 거 대비 얼만큼 일했냐니까 흡수한 게 다 더해주면 720. 그 중에 한 일, 220. 요게 한 일이다. 실제로 50%도 안 되는 매우 작은 일 효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7만큼 받은 것 중에 버린 게 얼마예요? 버린 게 5잖아. 그러니까 720 빼기 520. 그럼 받은 것 중에 버린 거 빼고 나머지 일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엔진 관련된 거, 열기관 관련된 거 이런 그래프도 있는데 하나 그래프 더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그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여기에서 예시로는 안 줬는데 P, V 있을 때 요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단열 압축했다가 이렇게 되고 다시 단열 팽창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단열 등호 이 경우도 사실 똑같아요. 이때는 사실 어떤 걸 생각해 주냐면 이거랑 이게 단열이니까 이 두 개가 단열이에요. 이때는 열 출입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열 출입이냐면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열 출입이 없어요. 이때 흡수, 이때 방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흡수한 양이 얼마냐? 근데 여기 등온이니까 온도 변화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요만큼 흡수하고요. 방출한 거는 요만큼 방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한 일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냐면 일은 이제 이렇게 있겠지. 일은 이때도 일하고 이때도 일했으니까 요만큼 일을 했고요. 그 중에 일을 받은 게 얼마냐면 요만큼한테 일을 받았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게 다 사라져요. 이렇게 이렇게 지우니까 이렇게 나오네. 잘 못했나? 어쨌든 이 원래 넓이만큼 이만큼이 한 일이다. 내부. 여기서도 한 일이 이 내부 사이클 이거였잖아요. 이게 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기관도 이 내부 이게 한 일이다. 그리고 그럼 흡수한 열 에너지는 이때만 흡수한다. 방출하는 것도 이때만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다뤄줄 수 있으면 다뤄주고요. 아니면은 여기 영상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있다, 이런 열기관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